안녕하십니까. 필받은 부동산입니다. 지난주에 장마가 거의 다 끝나고 이제 비는 오진 않는데 날씨는 많이 더워졌는데 느낌상으로 이제 곧 가을이 또 올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단지를 한번 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손이 없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단지대 이사가 참 많았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분들, 오늘 이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계약하신 게 올해 6월 19일 이전, 그러니까 인천 남동구가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다 계약하신 분들이라 뭐 대출이든 취득세든 상관없이 뭐 잘 이사를 마무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뭐 여기가 투기과열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는 사실은 평상시에도 이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전체 세대가 9,000세대 육박하기 때문에 뭐 어디를 보더라도 이삿짐 차들은 많이 와 있는데, 지금 오늘로 투기과열 지정된 지가 딱 2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제가 우선 현업에 있는 중개사로서 가감없이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거기 6월 19일 이후에 부동산 저희 9월동 여기 롯데캐슬 힐스테이트 아파트 매매 건수는 딱 반의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년 6월 19일에서 8월 20일까지 올해 6월 19일 이후부터 8월 20일까지 딱 대비를 해보면은 정확하게 25% 수준의 매매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토막도 아니고 반의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죠. 뭐 요런 매매 건수는 사실은 저희 아파트 단지뿐 아니라 저희 아파트 단지와 마주보고 있는 간성 레미안 자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래 절벽,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래 절벽 요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수치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듬에 따라서 매매 시장도 조금 더 영향을 더 받지 않을까 걱정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은 뭐 정부가 원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일부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6월 19일 이전에 올라갔던 가격들 그 이상으로 사실은 더 가격이 오르거나 하지는 않고, 현재 가격상을 보면은 약 보합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뭐 정책을 내면서 많이 기대를 했던, 뭐 정부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물건이 뭐 예를 들면 가격을 낮춘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부분들은 동의를 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네요. 일단 가격이 조금 저렴한 물건들은 조금씩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은 뭐 가장 강력한 규제를 지금 받고 있는 법인에서 매수를 한 물건 중에서 뭐 전세를 포함한 매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세입자 만기가 도래한 매물들을 빨리 정리를 하려고 다소 평균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의 물건들이 한두 건씩은 나오고는 있는데, 그런 물건들도 거래 속도가 사실은 빠르진 않습니다. 거래는 되긴 되는데 빠르진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수하시려는 분의 고민이 많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상황에는 뭐 여러 가지 투기과열 지역 지정이라든지 뭐 큰 전제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우선은 대출 문제가 조금 많이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투기과열 지역이 지정되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40% 대출 가능 금액으로 줄어버렸기 때문에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듦에 따라서 예산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현금이 많이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그나마 3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7천, 8천 요렇게, 아니면 자녀가 있으면 8천 요렇게까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게 지금 맞벌이를 하시는 부부들은 또 소득이 벗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많이 제한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매매하는데 많이 지금 지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 입주하신 부부 중에서 신혼부부신데 결혼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하고 대출을 받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두 분 다 직장이 탄탄하셔가지고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 명 명의로 그냥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대출을 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이렇게 입주를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상당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두 분이서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살고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대출을 못 받고 오히려 그냥 연봉이 낮은 부부들에게만, 낮은 사람들에게만 대출을 해준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정말 이런 식으로 대출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까지도 조금 미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특징 중에서 하나라 그러면은, 이 정도로 거래가 조금 부진하게 되면은, 사실 예년 같으면은 거래가 좀 부진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연중에 좀 부진한 시기들이 있는데, 그럴 시기에는 사실은 거래를 빨리 하기 위해서 매도인, 그러니까 집주인분들이 가격을 조금 많이 떨어뜨려서 우선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좀 많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격이 일정 수준으로 오른 이후에 뭐 매매가 조금 지연된다고 해서 일반 지금 현재 집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집주인분들이나 아니면 전세를 놓고 계신 이제 임대인분들이 가격을 낮춰서 빨리 거래를 해달라는 요청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는 되지 않는데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여기 아파트 자체가 뭐 가격 자체가 아직은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타 지역, 그리고 아니면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외곽보다도 오히려 더 가격이 저렴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굳이 내가 더 낮춰서 팔아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아직은 못 느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매수자와 매도자의 어떤 눈높이 간격이 조금 더 벌어져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거기에 외부적인 정책 요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매수가 점점 더 매수나 매도가 점점 더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간격들이 점점 더 해소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거래 절벽이 부딪힌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오든지 간에 좀 더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앞으로 추가 보완 정책들이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전체적으로 투기과열 지역 지정 후 2개월 지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